한 기자가 세계 챔피언이 된 불가리아 출신의 역도 선수에게 물었다. 훈련 중에 역기를 10번 들어올린다고 하면 10번 중에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까? 챔피언이 답했다. 11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하려면 100%로는 충분치 않다. 최선은 언제나 110%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평범함에서 벗어나 위너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보도 셰퍼는 얼마 전에 소개한 책이죠. 보도 셰퍼의 돈, 멘탈의 연금술 등 밀리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고 멘탈 코치입니다. 보도 셰퍼는 이 책에서 최악의 조건을 딛고 일어나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지혜와 비결을 들려주는데요. 그가 위너라고 불렀던 이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어이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위너는 재능과 실력이 뛰어난 천재가 아니다. 위너는 포기를 모르는 바보다. 보도 셰퍼는 이 책을 쓰는 동안 4,000권의 책을 읽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 200명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위너들이 가진 디테일한 30가지의 습관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 습관들을 풍성한 사례와 깨달음을 담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결정을 내려라. 작은 개울이 흘러 어느 날 거대한 사막의 입구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작은 개울은 문득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렴. 하지만 작은 개울은 미지의 세계와 마주치는 것에 겁이 덜컥 났다. 작은 개울은 더 많은 물을 자기 안에 담고 싶었고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삶이 두려웠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전하고 싶진 않았다. 그때 다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삶만이 가능할 뿐이지. 새로운 길이 두려운 것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이야. 삶은 멀리서 감상만 하는 풍경이 아니란다. 진정한 삶은 풍경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도전이란다. 용기를 얻은 작은 개울은 계속 전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사막 한복판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햇빛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내리쬐었고 결국 작은 개울 안의 물이 모두 증발하고 말았다. 수증기가 된 작은 물방울들은 위로 올라가 대기 중에 모였다. 작은 물방울들은 그곳에서 구름을 이루어 사막 위를 흘러갔다. 며칠 후 구름은 사막을 지나 넓은 바다 위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비가 되어 바다 위에 내려앉았다. 작은 개울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축하해. 몇 번이나 나는 내 존재의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내가 가장 원하는 내가 되었구나. 누구나 변화를 갈망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결심은 대부분 작심삼일에 그치고 변화의 발걸음을 되돌려 원상복귀하고 만다. 변화가 있어야만 새로운 삶과 성공이 가능하다는 답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을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하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위해 숲꽃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린 다음 우리는 이를 즉시 실천에 옮기는 대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조언을 얻는다.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 결정이 정말 최선인가? 친구, 직장 동료, 상사, 선배, 멘토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쉽게 번복한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변화를 원할 때는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후자라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결과가 잘못될까봐 망설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싶지 않다면.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 감상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풍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뻔한 삶이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슴이 뛰고 흥미진진해진다. 독일어로 결정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이별을 의미하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 결정은 무엇인가를 떠나는 행위를 뜻한다. 내가 만난 위너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 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결정을 위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위너들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결정은 곧 결단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떠나는 결단의 형태를 취한다. 다시 말해 과거에 붙들려 있을 것인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다.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변명한다. 과거를 못 잊어서가 아니라 아직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그럴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과거 속을 배회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과거에 젖어 있어 새로운 인연이 계속 찾아와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김없이 변화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담겨 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운이 좋았을까? 물론 일정 부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새로운 변화로 이끈 결정적 계기는 평범한 과거를 싹 지웠기 때문이다. 평범함 속에 파묻혀 있던 새로운 기회의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것은 천재적인 전략과 통찰, 탁월한 선택이 아니다. 이별하는 용기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꾼들은 먼저 직경이 6cm 정도의 나무 구멍에 달걀 크기의 돌을 집어넣는다. 사냥꾼은 의도적으로 매우 비밀스럽게 행동한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사냥꾼을 관찰하고 있다가 호기심을 보인다. 사냥꾼이 나무 구멍에 돌을 집어넣고 난 후 몇 미터 뒤쪽으로 물러난다. 그 즉시 원숭이가 나무에 다가와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원숭이는 돌을 잡은 손을 구멍 밖으로 빼내려 한다. 하지만 돌을 움켜쥔 상태로 손을 빼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다. 돌만 포기하면 쉽게 손을 꺼낼 수 있지만 원숭이는 좀처럼 손에 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때 사냥꾼이 원숭이 위에 자루를 뒤집어 씌워 간단하게 포획한다. 작은 구멍 안에서 움켜쥐고 있는 돌, 그것이 곧 당신의 과거다. 오랫동안 그렇게 돌을 움켜쥐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그런 불편하고 어색하고 비합리적인 포즈가 익숙해진다. 나아가 돌을 놓은 다음 구멍에서 손을 빼면 어떻게 될지가 점점 두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줄곧 생각한다.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꿈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손을 구멍 안에 둔 채 다른 한 손으로 턱을 괴고는 끊임없이 생각에 잠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자루 속으로 머리를 밀어넣는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승리도 패배도 없는 회색지대에서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지루한 유령들 틈에 끼어있기보다는 가끔은 실패를 겪더라도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빛나는 승리를 자축하는 편이 훨씬 낫다. 배우고 성장하라. 살아있다의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바닷속 산호를 떠올려보라. 산호가 성장과 변화를 멈추면 죽어있는 돌일 뿐이다. 따라서 성장은 생명의 원칙이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는 단순한 물리적 성장이 전부가 아니다. 목표를 향한 성장, 즉 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는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성장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라. 그러면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것에 겁없는 호기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경험을 강렬하게 추구한다. 아이들은 모험을 즐긴다. 몸을 사리지 않는다. 재미있고 신이 나기만 하면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것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껏 만난 위너들은 모두 아이들처럼 뜨겁게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독서는 조용하지 않다. 그들의 독서는 요란하고 맹렬하고 활기에 넘친다. 마치 책을 통째로 씹어먹는 괴물 같다. 사람들과의 토론을 즐기고 그 누구보다 퀴즈를 좋아한다. 찾아낸 답이 오답일지 몰라 내놓기 망설이는 행동 따위는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읽고 쓰고 내놓는다. 더 나은 답과 결론이 나타나면 과거의 답을 거리낌 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린다. 위너들은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배움과 성장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입을 여닫는 일로 평생을 보내는 조개는 변화가 어떤 말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위너들은 다시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진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간다. 배움과 성장이 정지한 상태란 존재할 수 없다. 비단 개인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인류의 사회 시스템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모두 성장이 아니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이제 그만 성장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지구상의 모든 것은 취약해지기 시작한다. 위기 경영의 대가인 에드워즈 데밍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탁월함이란 매우 높고 특별한 수준에 이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동감에 넘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탁월함이라고 부른다. 배움과 성장은 인류 진화의 근본 원리다. 이를 거스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나아가 배움과 성장은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다. 위너들은 말한다. 마약, 술, 담배, 도박에서 얻은 쾌락보다 100배는 더 짜릿한 희열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때 얻을 수 있다. 다만 그 희열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직까지 많지 않을 뿐이다. 이는 행복과 성공을 얻는 사람이 언제나 소수인 이유 또한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일까? 첫째, 자신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다. 열심히 해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그동안의 노력을 시간 낭비로 폄하시킨다. 하지만 영국의 가수 데이비드 보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날,
그날부터 당신은 항상 같은 노래만 부르기 시작한다. 그렇다.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당신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과 내일도 반복하기 때문이다. 배움과 성장이 없어도 삶에 전혀 해롭지 않은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서, 회사 일이 바빠서, 학력이 짧아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정형화된 행동 패턴에 고착시킨다. 위너들은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즉시 냄비 밖으로 점프해 탈출한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은 다음 천천히 가열을 시작하면 긴장을 풀고 물이 천천히 따뜻해져 가는 것을 즐기던 개구리는 곧 끓는 물에 삼킬 것이다. 인간의 삶도 개구리와 마찬가지다. 삶에서 많은 일은 천천히 전개된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6만 달러의 빚이 생겼다면 당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를 탈출할 궁리를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80센트, 내일 1달러 등과 같은 식으로 빚이 조금씩 늘어간다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삶에서 모든 일은 합산으로 나타난다. 조금씩 빚을 지면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질 것이고 조금씩 저축을 하면 어느 날 문득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몸무게가 30kg이 불어나는 경우는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하루에 1kg씩 늘어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작은 변화들이 합산되어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목표에 근접하게 만들거나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 중간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배움과 성장은 조금씩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삶은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의 총합이다. (10%의 매직) 위너들은 어떤 일을 하든 10% 더하라고 주문한다. 하루에 5분 하는 팔굽혀펴기서부터 하루 종일 집중한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10%를 더하면 성공의 근육이 빠르게 강화된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팔굽혀펴기를 한 개 더하는 사람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고 결국 위너가 된다. 110%의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이 속한 분야의 최상위 집단에서 발견된다. 그들은 10%를 더했을 뿐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는다. 즉 100%와 110%는 단순히 10%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엄청나다. 평소에 꾸준하게 10%를 더하면 1000% 또는 10,000% 이상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역사상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평가받는 존 템플턴은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 그가 집요하게 요청해오는 한 잡지사와의 사진 촬영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어 30분이라는 조건을 달고 예외적으로 응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날 템플턴은 사진작가의 촬영에 7시간이나 함께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사진 찍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하죠. 하지만 그 사진작가는 좀 달랐습니다. 다른 작가들이 100%로 일한다면 그는 110%로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감탄이 나올 만큼 열정적이었고 자신의 작업에 푹 빠져있더군요. 나는 자신의 일과 뜨겁게 데이트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통을 사랑하라. 위너들은 말한다. 10% 더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 존경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다. 10% 더하는 사람은 늘 다음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어. 내가 해야만 해. 그리고 나는 그걸 해내고 말 거야. 10% 더하는 사람은 고통을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대부분의 고통은 즐기고 사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건 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다. 영화배우 아놀드 슈와제네거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좋은 것이다. 고통이 수반되는 구간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챔피언의 여부가 결정된다. 나는 나를 챔피언으로 만들어주는 고통을 몹시 사랑한다.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라.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잠재력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100%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의 70%밖에는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 한계치에서 10%를 더하겠다는 태도를 가지면 성공에 그만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한 비결들 중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목표 수치를 크게 잡았다는 것이다. 하프 마라톤을 뛸 수밖에 없는 체력임에도 풀코스 마라톤에 나선 것이다. 목표가 큰 사람이 목표가 작은 사람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룬다. 목표는 담대하게 설정한다. 그리고 매일 10%를 더한다. 그러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목표가 큰 사람이 디테일에도 강하다. 가장 흔한 변명은 이것이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뭐든 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수일리 만무하다.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구체적인 고통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고통만 남을 뿐이다. 세상의 모든 멋진 보상은 추가적인 10%에서 탄생한다. 10% 더하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걸작으로 만들어준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읽어드렸습니다. 작은 유리병 안에서 자라는 열매는 딱 유리병 크기만큼만 자라게 됩니다. 나의 엄청난 잠재력을 유리병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유리병과 같은 한계를 만드는 것도 한계 없이 나아가는 것도 모두 내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